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사회 현상인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말해왔고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발표했지만은 명절 증후군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원인 분석과 대책들을 내놓았지만은 실상은 전부 다 피상적이고 잘못된 분석과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서로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즉 대한민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실제 질병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해도 될 정도이며 그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히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해도 과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 명절 증후군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명절을 전후해서 명절로 인해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과거에는 집안의 며느리가 주로 겪는 현상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학생, 취업준비생, 미혼 남녀 또는 남편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그 주 대상이 며느리이며 며느리가 90% 이상 명절 증후군의 피해자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며느리를 중심으로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것으로 명절 음식 준비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시댁에 가서 명절을 위한 또는 시댁 제사를 위한 음식 준비 때문에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그것을 부추기는 남편의 행동, 즉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뒹굴뒹굴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정말로 어이없고도 유화적인 분석과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이 정도 분석과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단순히 명절 기간 일을 많이 하고 또는 남편의 도움이 없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면 이것은 이미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우리의 수많은 가정이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이혼을 결심하고 해체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단순 무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 성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근로 강도가 높기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단순히 명절 기간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야말로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단순히 명절 기간 중 일을 많이 했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자가 하등동물이고 저열한 인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증후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남존여비, 남아선호 사상 등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가부장제도 또는 남존여비가 원인이라면 고부 갈등이나 며느리와 시누이 간 갈등 또는 며느리들 간의 갈등을 실제 명절 증후군을 야기시키는 여성들 간에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보다 다른 곳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이에 대항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여혐이나 남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고 적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극단론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저급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다수인 보편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그 정도로 사리분별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중상 이상의 수준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우리 자신의 문화와 전통 등을 먼저 고찰하고 이해한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하지 않고는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절 증후군이 단순히 명절 기간 동안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노동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크닉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피크닉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 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피크닉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피크닉을 주관한 여러분의 가정은 더더욱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와이프는 아이들과 친구들이 공원에서 먹을 간식 등 갖가지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김밥, 동그랑땡, 각종 부식 등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피크닉 가서도 아이들 먹이랴 돌보랴 아주 분주합니다. 만약에 명절 증후군이 단순히 여성분이 명절 기간 요리로 인한 노동이 원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소풍, 피크닉, 여행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부부싸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사회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은 노동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노동이더라도 피크닉 준비는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명절 준비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나 친척이 모이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러한 관습과 문화 또는 전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인류 공통적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만연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구 사회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기주의와 혼동해서 종종 부정적인 가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문화이며 행동 규범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사회,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도 명절에 우리나라처럼 가족 또는 친척들이 모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서구의 명절인 이스터데이나 크리스마스 또는 추수감사절 때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이 전부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발렌타인데이 비슷하게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그러한 정도로 인식되지만 서구에서는 우리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럼 그때 그들은 음식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서양인들도 먹어야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사람이 한 집에 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중 가족, 친척들이 먹어야 하는 분량은 결코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준비하는 음식량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구인들도 대부분 음식 준비는 여성이 하고 그리고 설거지는 남성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 서구인들에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같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명절 증후군을 겪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외의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랄지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들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명절 증후군이 특별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떠한 특정한 것이 명절 증후군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전통인 유교적 계급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를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인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계급 질서에 바탕한 유교 문화가 현대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개인의 인권, 평등, 자유 등의 개념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유교는 앞으로도 제가 만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유교라는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상으로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폐악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괴롭힐 사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교 문화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유별, 조상숭배, 장유유서, 삼강오륜 등등 많지만 한 문장으로 표시하자면 신분제도에 의한 상하계층이 명확한 계급사회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각각의 사회 주체가 그들의 역할을 이름에 걸맞게 실행할 때 이룰 수 있다. 이를 정명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다하며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한다면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을 계급으로 분류 고착시키고 자신의 계급 그 너머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서 일반인의 행동을 제어하고 대중을 노예화하려는 통치자의 철학입니다. 공자의 유교는 가진 자의 철학, 기득권자의 철학, 권력자의 철학입니다. 대중을 노예화하고 권력자를 정당화시키는 철학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의 시청자 대부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유교를 비판하는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참으시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도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나이를 상당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를 계급 가치로 분류하여서
인간을 계급으로 분류 고착하고 계급에 맞는 행동규범을 강제하며 모든 것을 계급가치로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교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악의적인 쓰레기 철학이고 쓰레기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과거 선진 문화랍시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유교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유교는 인류 최악의 쓰레기 문화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지우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유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유교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유교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이 많고 얼마나 심오한 뜻을 가진 말이 많은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념체계나 사고체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이 추구하는 본질을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본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본질을 호도하고 위장하기 위한 격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격가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 또는 제도도 겉으로 좋은 말과 달콤한 말로 포장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철학만 보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통 그럴듯한 말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가 어떠한 결과로 실현됩니까? 온통 세상을 억누르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의 권력자에게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그야말로 악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속임수이며 공산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사이비 종교조차도 그들의 경전에는 온통 좋은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어떠한 한 종교가 추구하는 진실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종교의 본질을 알고자 하려면은 실제 현실로 그 종교가 구현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그 종교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 이외의 것들은 모두 미사역으로 치장된 것들이며 본질을 미화하고 가리려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강도,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들을 보세요. 그들이라고 전부 나쁜 행동만 하겠습니까? 강도, 강간범, 사기꾼이라도 한 가족의 좋은 아버지이며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를 지키고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 또는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그들의 본질은 강도, 강간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의 본질은 가진 자, 기득권자, 권력자를 위한 철학으로서 사회나 인간을 계급적으로 분류하여 인간 개개인에게 계급에 맞는 역할을 강제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수월하고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상체계 또는 통치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없고 가진 자 없는 자를 노예화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며 철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 문화인 유교와 명절 증후군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알겠지만 명절 증후군은 단순한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계급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며 이 스트레스가 다른 한편으로 육체적 피로감과 불균형을 초래해서 때로는 두통, 식욕부진, 피로감,
복통, 근육통 등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들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유교적 계급사회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가정조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철저한 계급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자가 속한 계급에 맞는 역할과 행동 규범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깨는 순간 그들은 불효자가 되고 폐륜화가 되며 또는 형제의 금을 가게 하는 망나니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급사회의 룰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애, 자애, 사랑 이러한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 질서와 법칙은 바로 복종입니다. 낮은 계급에 속한 자가 높은 계급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교적 가족제도에서 추구하는 본질이며 이 복종이야말로 유교적 가족체계를 유지하는 일관되고도 유일한 규율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부모 자식 간에 쓰여지면 효도라는 말로 포장되고 형제 자매지간에 쓰이면 우애가 좋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말로 슈가 코팅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효도 또는 형제 등은 계급적 역할 분담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된 인위적이며 자기적인 단어입니다. 가족관계, 즉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진실로 사랑과 이해와 헌신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따르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 가족관계가 사랑이 없는 단순한 계급관계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족관계도 기본적으로 서로 간 사랑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효도 또는 형제간 질서라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행동 규범으로 표현되고 강제되어지는 순간 진실된 사랑은 줄어들며 그 가치 또한 작아지게 마련이고 반면에 단순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효도는 거의 일방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말을 거부하면 불효자가 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거의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는 훈계하고 지시하고 자식은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 소통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서로 간 진실한 상호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간 평등한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각의 인격 주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서로를 인식할 때에만 진실한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지간 그 외의 모든 사회 구성원 간에도 전부 계급으로 분화되어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받게 됨으로써 상호간 진정한 소통이나 신뢰, 사랑 등을 이루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라는 주제만 따로 다루어도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인 효도, 무조건적이고 복종적인 효도, 인위적으로 조작된 효도가 마치 진실된 효도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본론인 명절 증후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겪는 명절 증후군이 계급 간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며느리는 남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시댁 식구는 남입니다. 결혼에 의해 시댁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전혀 살아온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으로서 서로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서 구성원 간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방의 삶과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진 하나의 성인으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한 명의 성인으로 배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해 나가고 생활하다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생기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도 생기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교적 계급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 간에도 서로 간 진정한 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급으로 구분된 가족 구성원 간에는 진실된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훈계, 지시, 명령 등이 오갈 뿐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한다 해도 충고, 조언과 같은 종류의 일방적인 대화 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진 우리 가족에서 뒤늦게 참여한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족인 시댁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구조라는 말보다는 유교적 계급 사회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명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시댁은 새로운 직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도 너무도 엄격해서 인위적으로는 연공 서열을 도저히 깨트릴 수 없으며 벗어날 수도 없는 지독한 직장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직장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힘든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직장은 옮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며 인간관계도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쁜 직장 동료나 상사라 할지라도 평생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댁이라는 새로운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댁이라는 새로운 직장은 너무나도 지독해서 평생 벗어날 길이 없는 이직이 허용되지 않는 강제적인 평생 직장입니다. 게다가 이미 확정된 계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뜨리거나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2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개 중 하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이라면 단순히 그 직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생길 것입니다. 시댁 어른들은 새로운 직장의 상사들입니다. 그 직장에는 직장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에 알맞는 행동을 강제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시부모 사장과 옆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의 친척어른 이사님들, 지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같은 부서의 신우이라는 직속 상사 등이 포함된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제가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아닌 직장과 신입사원 간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가족 관계가 마치 직장과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는 마치 직장 내 상하 관계나 동료 관계처럼 일방적인 관계 내지는 상호 관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지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교적 계급사회의 가족에서는 서로 간 역할 분담이 원천적으로 정해지고 그 계급에 맞는 행동규범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사람에 따라서 고통받는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명절 증후군을 별로 겪지 않겠습니까? 우선 개개인의 성격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친화력이 강해서 타인을 쉽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는 반대로 성격이 강건해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성격적인 면은
사회 구조와 관계없는 개개인의 고유 성품으로서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여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기 힘든 개인 고유의 성질입니다. 개인의 성품과는 다르게 명절 증후군을 크게 겪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좋은 직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어 자신이 부자이거나 또는 친정이 부자여서 시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하면은 명절 증후군을 적게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효과, 즉 계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또는 이 경우 계급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영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며느리가 나이를 먹어 계급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명절 증후군도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계급의 정점인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명절 증후군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어머니도 명절 증후군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관계가 사랑과 이해보다는 유교적 계급 구조에서 오는 계급 간 갈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절 증후군은 유교적 계급 사회 구조에서 오는 병폐이며 유교적 사고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지 않는 한 치유하기 힘든 구조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모두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대규모적이고 마치 혁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가족관계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 서열을 타파해야 합니다. 강요된 효도나 강요된 형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가족 간 관계는 상하 관계보다는 사랑과 우애, 배려와 이해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충고나 조언보다는 대화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가족 간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은 이러한 관계에서 저절로 형성됩니다. 강요된 공경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 강요된 효도가 아닌 대화를 통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배려를 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서 서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 자식 간 관계이며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가 며느리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상호 공통점이 없었던 며느리에게는 더욱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상호 간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있는 한 가족 간 관계의 진전 또는 진실된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분명한 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낮은 계급이고 시어머니가 높은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서로 간 진정한 가족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이 만들어지고 가족애가 형성되는 데에는 계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계급을 탈피하고 계급 구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계급 구조가 타파된 가족에게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명절 증후군을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